네, 오늘 뭐 개혁신당 3기조 첫 번째 회의를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원래 이렇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특검이 이렇게 제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한 주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재명 정부가 이제 2개월 차가 돼가면서 2개월이 지나가면서 초기에 너무 과속하거나 또 그리고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재명 정부의 공언과 그리고 실제 정책 시행이 괴리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탓에 발생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이야기하고 특히 국민의 재산과 이런 노후에 대한 투자가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이재명 정부의 그런 쿠폰 지원금도 그렇고 생색을 낼 때는 좋지만 나중에 그것의 비용 청구서를 받아들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폰 풀면서 생색 냈던 것을 어떻게 증세할까, 어떻게 다시 돈을 메꿔 넣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결국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이 굉장히 공허했던 구호였던 것만큼 이재명 정부의 쿠폰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고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대표님 일단 첫 최고 축하드리고 저번 주에 예. 원래 첫 최고위 하셨어야 되는데 네. 특검 대응으로 최고위가 좀 밀린 감이 좀 있는데요. 네. 이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지난주 특검 대응 좀 어떻게 하셨는지 대략적으로 한 말씀. 우선 특검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업무방해,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것에 대한 공범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입당할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패싱 입당이라는 것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공천에 대한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성과를 내려고 매진하겠지만 실제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매진했으면 좋겠지. 전방위적인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가세하는 것은 저는 수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 김정철 최고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만은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지난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가 공천 줬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지방선거를 거치고 그 많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천 줬다고 할 만한 사람 한 사람만 좀 특정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호사가들이 무슨 군부를 떼기 위해서 무슨 제가 지방선거 때 강남구청장 공천에 대해서 무슨 부당한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 강남구청장이라는 분과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분의 이름도 그때 공천 과정에서 의결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뭐 사무총장 등 당직 대표는 좀 어떤 방향으로 구성 중이신가요? 우선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뭐 당무를 잘 알고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초기 때부터 같이 활동해온 이기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을 지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최고위원 간에. 그리고 또 당의 중요한 역할로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김두수 전 특보단장을
연구원장으로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명의 인사는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사무처와 연구원을 통할하기 위해서 그 두 명을 발표했고요. 나머지 인선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단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목요일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서울경제 이승입니다. 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노란봉투법에 예.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노란봉투법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혁신당에서 관련 검토 중인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좀 있을지. 저는 작년 표결할 때부터 이 3조와 2조에 대해 가지고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게 뭐 폭력적인 행위나 이런 게 개입됐을 때는 엄정하게 대처해야겠지만은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손해배상을 통해 위축시키려는 행위 자체는 저는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원청까지 이제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 과거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과 함께 실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그래서 실제 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표결할 때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원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원청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형태의 개정안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저희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표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그 혹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당선됐는데 뭐 관계 설정이나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실 건지. 뭐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첫 일성부터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 다 강성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또다시 여야 극한 대립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뭐 언사가 지나칠 수 있는 점은 이해하나 앞으로도 만약에 야당을 적대시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모두 발언 말미에 언급한 것처럼 결국에는 극한 대립으로 가서 말로가 안 좋았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를 것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뭐 조금 지켜보겠지만은 어제 취임 일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려를 낳는 그런 발언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 좀 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 그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 좀 입장이 다른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협상 타결되는데 양국이 좀 다른 입장이 나오는데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도 함께 여쭙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다가오니까 양국이 지금 이불로 그냥 덮어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불 밑에 얼마나 많은 지리한 협상의 과정이 있을지는 저희가 모르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번에 농산물이나 쌀에 대해 가지고 농축산물 즉 쌀이나 소고기에 대해 가지고 그걸 배제하고 협상했다고 주장했던 초기의 정부 측 관점과 다르게 구윤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애초에 미국 측에서 크게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지금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미단의 일원으로 갔을 때 본 것과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산업의 리쇼어링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투자금을 더 넣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무리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측에서 많이 제시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에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불로 너무 많은 것을 덮어놓고 온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정부도 결국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보다는 조선업이라든지 기업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것 같은데 정작 그래놓고는 지금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면은 다음번 협상 때쯤에는 우리의 그런 지렛대 역할을 했던 조선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